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B,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었죠. 자, 이전 시간에 어떻게 초기에 빅뱅 우주론에 따라 어떻게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린 두 가지 원소를 살펴봤어요.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주에서 측정을 해보면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나온다라고 말했죠. 자, 현재 우주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허블을 얘기했을 때도 은하를 관찰해서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 다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은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즉 별에서 얻을 수 있는 빛에 대한 정보로 알 수 있었다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빛을 관찰한다는 건, 이 빛을 관찰한다는 건 파장에 따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파장에 따라 나눌 때 필요한 도구가 있죠. 그 도구가 뭐예요? 분광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프리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빛을 나누는 기계. 한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햇빛에 프리즘을 갖다 대면 빛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나뉘게 되었죠. 어떻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뉘게 됐죠. 지금 여러분 프린트가 없죠. 프린트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종이에다 써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가면 프린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겠죠. 빨주, 노초, 파남보로 나오는데, 즉 햇빛은 이 많은 빛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분광기로 이렇게 해보면, 알고 보면 되게 다양한 빛이 햇빛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은 일종의 전자기파인데, 우리가 앞서 말한 빨주노초파남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빨강색, 우리가 볼 수 있는 빨간색 바깥 영역의 빛이라고 해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파, 그리고 라디오파, 그리고 보라색 바깥 영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외선, 보라색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자, 감마선.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빨강색이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이 파장이 길어요? 빨강색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긴 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빨강색 레드잖아요. 레드 롱으로 외웠어요. 저는 빨강색이 파장이 길어요. 그렇단 얘기는 보라색이 파장이 짧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란 얘기죠. 그럼 물어봅시다. 감마선이 에너지가 더 커요? 라디오파가 에너지가 더 커요? X선 감마선이 더 에너지가 크나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를 쐈을 때 여러분 이제 뭐 암에 걸린다거나 세포가 변형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나요? 없죠.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전자기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여기뿐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으로 관찰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원소들을 고온으로 가열을 해놓으면 이게 빛을 방출합니다. 빛을 방출하는 걸 마찬가지 프리즘, 분광기로 한번 관찰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관찰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분광기로 관찰하죠. 자, 이게 분광기예요. 백열 전구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방정관이에요. 이 기체 방정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도 색깔이 달라요. 눈으로 보는 색깔도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도 색깔이 달라요. 맨눈으로 봤을 때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분광기로 봤을 때의 스펙트럼도 달라요. 한번 볼까요? 네온, 질소, 수소. 자, 우리 백열등은 햇빛과 동일하게 이렇게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요. 이렇게 프리즘을 시켰을 때 연속으로 나오고 근데 우리 고온으로 가열한 원소 기체들은 이렇게 연속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연속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소냐 헬륨이냐 수은이냐 우라늄이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더라. 선의 위치와 굵기가 다르더라. 그래서 선의 위치와 굵기를 비교하면 이게 어느 원소의 스펙트럼인지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면 원소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분광기로 관찰했더니 연속이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다 어둡고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는 거예요. 밝게. 특정 파장의 빛만 밝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을 사실 관찰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별의 빛을 관찰했는데 자, 별을 마찬가지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왔냐면 다 까매요. 다 까만데 다
아니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빨주노초파남보로 먼저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특정 부분이 어둡더라. 뭐지 이건? 연속인 줄 알았더니 연속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었다.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그리고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흡수된 파장의 빛이 우리가 봤던 이 선 스펙트럼에 나왔던 이 파장과 동일하더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거든요. 이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냐면 별에 수소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위치와 굵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수소가 있나 보다. 별에 수소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진 원리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일단 연속이 나왔다는 얘기는 햇빛처럼 밝은 별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별빛이 있어요. 별빛이 있는데 이 별빛이 여기서 별빛이 나오는 빛은 연속일 거예요. 그죠? 연속인데 이 별빛에 뭐를 통과하는 거냐면 저온의 별의 대기를 지나게 됩니다. 별의 대기를 지나면 이게 저온이기 때문에, 자, 고온은 방출해요. 그죠? 방출해요. 고온은 방출해요. 저온은 흡수해요. 해당하는 빛을. 즉 여기에 있는 별의 대기에 수소 기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소 기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해 버리고 나머지 빛만 우리 눈에 보인 것이다. 이게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과서가 있으니까 교과서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교과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몇 쪽이죠? 20쪽이네요. 20쪽을 보시면, 자, 별에서 고온의 기체가 그냥 방출되면, 흡수 재방출되면 선으로만 나와요. 고온의 기체에 의해서 선으로만 나와요. 근데 별도 그냥 별빛이 그대로 오면 연속일 거예요. 근데 별에 저온의 대기가 있어요. 저온의 대기가 있다면 그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이 흡수 스펙트럼에 이 흡수된 이 선을 분석하면 이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별의 성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성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이게 빛의 밝기를 보면 양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세기를 보면,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실제로 3대 1이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뭘 알았다고요? 스펙트럼을 허블이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스펙트럼으로 뭘 관찰한 거냐면 허블은 자 이게 다 연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속으로 제가 그릴까요? 또 빨주 노 초 파 보 여기서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이 이렇게 흡수됐죠. 흡수됐는데 이렇게 별을 관찰하고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또 관찰했더니 제가 밑에다 그릴게요.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했더니 빨주 노 초 파 보 이렇게 관찰했더니 이 스펙트럼, 이 흡수된 스펙트럼의 파장이 더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색 편이라고 하는데 이 적색 편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구급차 소리를 들었을 때 구급차가 다가올 때 소리가 이렇게 높아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높아져요. 가까이 오면 다시 멀어지면 소리가 낮아져요. 즉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진동수가 달라지는데 가까이 오면 순간적으로 진동수가 올라가요.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져요. 자, 진동수가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파장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파장이 긴 건 빨강이라고.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적색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저와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안드로메다 은하. 이 은하의 발견으로 우리 우주의 영역은 우리 은하 밖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허블은 여기에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망원경에 분광기를 연결해서 새로 밝혀진 은하들이 내는 빛을 연구했습니다. One of the great discoveries of Edwin Hubble, an astronomer earlier in the 20th century, was that galaxies were receding away from us, and that the farther away a galaxy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way from us. He measured that, and astronomers measure that today, by measuring the Doppler shift of light. 별빛과 같이 천체에서 날아온 빛을 분광기를 통해 분리하면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달라지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파장에 따라 음정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지한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면 같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다가올 때는 파장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정으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나면서 낮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If an object is emitting light and it's receding from you, the wavelengths of light are stretched out and shifted to redder wavelengths. If the object is coming toward you, then the light is shifted to bluer wavelengths.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검은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선이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멀어지면서 붉은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허블은 이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고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When Hubble graphed the distance against the speed that it was moving, deduced from the spectral lines, he found that these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at in fact the further something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nd that almost everything is moving away from us. 거의 모든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허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측으로 허블은 우주가 정지한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합니다. 지금도 우주는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맨 처음 우주는 과거 한 점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잘 보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를 읽고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는지 봅시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게 분광기를 관찰하는 게 있죠. 수소와 헬륨. 자, 그래서 여기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을 지금 거기 교과서에 그려놓을 겁니다. 그려봅시다. 수소와 헬륨만 그리면 되죠? 수소와 헬륨만 그려놓읍시다.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온다. 이렇게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의 위치와 굵기를 이용해서 원소를 특정할 수 있다. 수소는 선을 4개 그리시면 되고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끝에 잘 안 보이지만 끝에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자, 백열전구의 스펙트럼은 백열전구는 연속으로 나옵니다. 햇빛과 똑같이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 헬륨 표시하고 그림은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서 관찰한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이 스펙트럼은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인지 쓰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추론해보자. 적어보시고 저만 그림이 안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보이겠죠? 그래서 한번 작성해보시고 저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